자, 반갑습니다. 모두 함께 부자 되는 TV, 뚜니TV입니다. 오늘은 S&P 500 QQQ와 관련된 이야기를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길 수 있는 투자 방법, 정말 개미들도 이기고 초보자들도 이길 수 있는 투자 방법, S&P 500과 QQQ밖에 없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S&P 500과 QQQ를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돈을 벌어봤기 때문입니다. 모든 투자에서 다 실패를 했어요. 특히 국내장에서 너무 많은 실패를 했기 때문에 고민해서 이제 해외로 가야겠다. 해외에서는 세금을 22%나 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주식, 그다음에 해외 ETF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국내에서는 수익이 안 나. 세금 낼 것도 없어. 근데 일단은 수익을 나고 세금을 내는 게 훨씬 더 낫더라. 혹시 22% 세금이 아까워서 고민하고 있는 개미 투자자 또는 지금 주식을 처음 접하는 투자자가 있다고 하면 빨리 해외로 넘어오시기를 강력하게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자, 시작하기에 앞서 본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10가지 다시 한번 빠르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멘토는 워렌 버핏과 존 보글입니다. 존 보글. 시간은 우리의 친구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투자는 어떤 전문적인 투자가 아니에요. 그냥 시간만 믿고 가면 누구나 돈을 벌 수 있는 투자입니다. 두 번째, 제가 얘기했죠. 72의 법칙. 연 8%로 가정하면 9년마다 원금이 2배 돼. 여러분, 뻘짓하지 말고 9년마다 원금이 2배 되는데 꼭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10년 금방 갑니다. 10년이 지났는데 누구는 재산이 2배가 돼 있고 누구는 그대로야. 여러분, 제가 이 얘기 지금 처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는 20년 전부터 했던 얘기들이에요. 왜? 화폐 가치가 하락된다, 이 얘기 지금 얘기가 아니에요. 3, 40년, 50년 전부터 주화장창 하던 얘기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투자라는 거, 시간 고민하지 마시고 이 시간에 투자된 최저가된 종목이 뭐다? 바로 SPY와 QQQ다. 그래서 저는 SPY와 QQQ에 몰빵을 하는 거고 인생을 여기다 바치기로 결심을 했어요. 이 영상이 아마 정말 나중에 레전드가 될 겁니다. 레전드. 왜냐? 한번 보세요. 어떻게 이게 변하는지. 자, 그리고 떨어진다. 너무 고점이다 생각해도 걱정하지 말아라. 폭락은 오히려 더 기회다. 주가가 좀 떨어져야 사회 초년생들도 싸게 살 수 있고, 그쵸? 그 다음에 부자들은 또 주가가 떨어지면 또 증여도 할 수 있고, 선순환이 일어나요. 선순환. 그쵸?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내 주식 비중 줄였으면 좋겠고, 그냥 S&P 500 QQQ 연평균 8에서 15% 이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도 충분하게 부자가 될 수 있다. 상가 투자 4%예요. 4%. 여러분, 3에서 4% 관리 신경 써, 세금 신경 써, 골머리 갑니다. 여러분, 22%예요. 22%. 22% 세금 분리과세. 종합소득세도 안 내. 금융종합소득세 해당도 없어. 분리과세야. 그쵸? 부자들이 왜 해외 주식을 하는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SPY와 QQQ 더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고, 마지막 노후 준비 어떻게 해서든 했으면 좋겠어요. 돈을 많이 모으는 것도 좋지만 꼬박꼬박 다달이 받는 이 연금 준비 꼭 했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이 연금과 관련돼서 궁금한 게 있으면 반드시 저한테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세금 한 푼 안 내고 또 투자하고 노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나중에 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QQQ죠. QQQ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QQQ가 미래다. 근데 저같이 단순하고 잘 모르는 투자자들도 아까 말씀드렸죠? 8에서 15% 할 수 있다. 여러분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 그쵸? 자, 근데 여기까지만 아는 것보다 좀 더 오늘은 한 단계만 더 디테일하게 한번 가봅시다. 뭐냐면 ETF라고 했잖아요. ETF. ETF는 뭐냐면 과일 바구니야. 과일 바구니. 이 신선한 과일 바구니 안에 여러 가지 과일들이 들었어요. 수박, 어, 뭐 귤, 배, 바나나 여러 가지 들었어. 이걸 이제 ETF라고 하는 거예요. 과일 바구니. 이해하셨죠? QQQ가 과일 바구니야. 과일 바구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정보기술, 통신서비스, 경기소비세, 헬스케어 등등등 여러 가지가 들었다. 근데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정보기술이더라. 정보기술, IT 비중이 높다는 겁니다. IT라고 하면 애플, 구글, 뭐 마소라고 하죠.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등등 52% 많이 들었죠. 그쵸?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였어요? SPY. 자, 이거는 SPY, 이거는 QQQ. QQQ는 연평균 15% 정도 봅니다. 그리고 SPY는 뭐 한 10% 정도 볼게요. 보통 이랬다고 쳐요. 비중이 SPY는 정보기술이 33%돼 있어요. 자, 헬스케어 11.8%. 그럼 차이점이 뭐냐? 차이점. 결국은 기술주에 대한 비중이다. 기술주. 한 20%가 훨씬 더 높게 측정이 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비슷하지만 QQQ 좀 더 수익이 높은 이유가 IT에 대한 비중인데 여기에 대한 변동성만 우리가 좀 스트레스를 나중에 받더라도 견뎌낼 수 있으면 우리는 더 큰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부동산 안전하잖아요. 안전한 만큼 안전하게 오릅니다. 그쵸? SPY 10%야. 변동성은 있지만 QQQ보다 변동성이 덜합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보다 더한 게 뭐다?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비트코인 한 17% 정도. 좀 무서워요. 변동성이 그만큼 크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 꼭 참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리고 그럼 어떤 포트폴리오에 조금 또 담아있나 한번 볼게요. 자, 보면 QQQ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브로드컴, 아마존 이런 식으로 지금 1등부터 10등을 한번 지금 확인을 해봤는데 이런 것들이 과일 바구니라 생각하면 잘 담겨 있는 거예요. 그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SPY는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애플 이런 식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비중이 애플보다 높다는 사실을 저도 이제 좀 공부를 하면서 알았어요. 원래는 애플이 제일 높았었거든요. 자, 어쨌든 기술주 비중이 훨씬 더 높다. QQQ가. 그쵸? 그래서 QQQ의 수익률이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저를 또 따라서 애플과 QQQ, 애플이래. 스파이와 QQQ를 사신 우리 구독자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런 게 담긴 과일 바구니다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유식하게 한번 자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유식하게. 이것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내 과일 바구니에 뭐가 들었는지 정도는 알아야 된다. 최소 10개 정도는. 이해하셨나요? 자, 얼마나 이게 기가 막혀요. 싱싱한 걸로 항상 최신화시켜서 담는다. 기가 막힌 정말 마법입니다. 이건 정말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자,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자, 이거 너무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예요. 자, 오늘 기사죠. 6월 17일. 연준에 맞선 투자자들 S&P 500 나스닥 기록 경신 이끌어. 그쵸? 자, 고금리로 인해서 뭐 예상보다 더 오래 유지해서 연준의 경고를 무시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여러분 이 뉴스에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포인트.
포인트가 여기야. 포인트가 뭐냐? 연준에 맞서지 말아라. 한국에서는 당국과 맞서지 말아라.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시장과 거꾸로 가면 안 돼요. 뭔가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시키는 대로 하고 따라가는 대로 가야지, 이거를 반대 포지션을 잡아서 반대로 행동한다? 여러분, 절대로 바람직한 행동이 아닙니다. S&P 500과 나스닥은 앞으로도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 제 교육을 들으신 구독자들은 더 잘 알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많은 이유들이 있다는 거 잘 참고해 줬으면 좋겠고요. QQQ가 왜 좋은지 다음 한번 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6월 2024년도 거를 이제 데이터를 한번 갖고 와봤어요. 자, 갖고 왔는데 한번 보시면 과거 이게 이제 한 10년, 2015년도부터의 이제 상승률을 한번 추적을 해봤는데 QQQ가 240% 정도 높더라. 자, 역시 QQQ가 S&P 500보다 조금 더 수익률이 높아요. 자, 그럼 다 뭐 QQQ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쵸? 맞아요. 미래에도 앞으로 저는 나스닥이 S&P 500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걸 확신합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게 뭐죠? 이런 변동성에 대한 스트레스를 여러분들이 극복할 수 있냐, 이제 이거예요. 그쵸? 이런 변동성을 여러분들이 극복할 자신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부터 QQQ를 사는 걸 추천드리는데, 그래도 덜 먹고 조금 덜 스트레스 받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S&P 500을 사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까요? 댓글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프로 한번 S&P 500과 QQQ의 장기 성장률에 대한 차이를 대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QQQ에 대한 관심을 아직까지 훨씬 더 많이 갖고 있어요. 자식한테는 반드시 S&P 500보다 QQQ를 물려줘야 돼요. 왜냐? 이 변동성에 대한 스트레스를 극복할 시간과 에너지가 훨씬 더 크다. 근데 만약에 50대, 또 55세, 60대인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거를 다 샀어, 몰빵을 했어, 절대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럼 이 시간은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다. 지옥이죠, 지옥.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점을 잘 검토하시고 투자하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잘 아시겠죠? 자, 제가 을 갖고 왔어요. 한번 이 영상 이제 어제 찍은 건데 한번 같이 한번 시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해.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2년 동안 잊어버려서 기억하지 못한 제 아들이에요. 를 한번 여러분들께 저 보여드리도록 아들이 왜 뚠인지 알겠죠? 뚠이 뚠뚠합니다. 빨리 보여줘. 왜 안 열려? 나은 것 같아요. 로블록스의 미래는 우리 뚠이 1호가 갖고 있는 해외 주식 계좌입니다. 역시 자, QQQ가 답입니다. 앞으로 모든 투자는 해외 주식 S&P 500 또는 QQQ에 해주시면 좋습니다. 뭐라고? 자 보셨나요? 제가 이렇게 좀 준비를 했는데 여기 한번 잠깐 넘어가서 볼게요. 잠시만요. 주식 S&P 자,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제가 자녀한테 삼성전자, 이 CJEM은 우리 뚜니가 산 거야. 무슨 신비 아파트가 유행한다고 사가지고. 신비 아파트, 그 어린아이들의 그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신비 아파트. 그 다음에 애플, 그 다음에 QQQ. 로블록스 게임을 진짜 좋아합니다, 애들이. 혹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자, 근데 결국은 수익률이 어떻게 났나요? QQQ 45%, 애플 114%, 삼성전자 너무 많이 안 났죠? CJEM 국내 주식 너무 힘들었어요. 자, 여러분,
그냥 이거는 심플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는 투자는 종목을 고르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냥 QQQ나 SPI만 사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어요. 보셨죠? 제가 나중에 한번 또 공개할 거예요. 이게 아마 3년 전에 산 것 같아요. 3년 전. 코로나 때 그때 샀던 것 같아요. 수익이 정말 잘 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QQQ가 진리예요, 진리. QQQ. 이기는 투자를 하면 됩니다. 왜 자꾸 지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답은 이미 나와 있어요. 그쵸?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QQQ가 정답이다. 저는 이제 나중에 QQQ 전도사를 해야 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QQQ. 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그 존 보글이 얘기하는 포트폴리오 말씀드리면 리밸런싱 할 필요가 없다. 리밸런싱 왜 하냐? 다 돼 있는데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리밸런싱. 그리고 여러분 미국에만 투자해도 충분하다. 이 두 가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투자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정말 중요해요. 자, 오늘 이거 제가 강조 이것만 하고 이제 거의 얘기를 마칠 건데 이거 제가 꼭 드리고 싶어요. 피터 린치의 마젤란 펀드. 피터 린치 마젤란 펀드 월가의 영웅이라는 책 누구나 한 번쯤은 주식 필독서로 다 읽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인사이트는 뭐냐? 13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이 29%가 났대요. 진짜 침 튀기면서 얘기하는데 29%. 엄청나죠? 근데 투자자의 절반 이상이 손실을 봤다는 거예요. 야, 투자의 일원칙이 좋은 수승을 제가 두라고 했잖아요. 그쵸? 좋은 수승을 뒀어. 근데 마젤란 펀드를 가입한 사람 절반 이상이 손실이 났다고 해요. 개미들. 왜 났냐? 시장의 등락을 견디지 못해서 단기 수익률에 취해서 성급하게 환매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는 아닐 거란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이야. 저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 그러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은 오늘 당장 S&P 500이나 QQQ를 매수하시고 존버하시면 승리합니다. 너무 간단한 공식이에요. 기본에 철저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연평균 수익률을 가졌던 마젤란 펀드도 투자자의 절반 이상이 손실한 걸 감안한다고 하면 우리도 여기서 얻는 인사이트를 가져야 돼요. 제가 S&P 500, QQQ 10년 동안 외치지만 이거 아무도 안 해요. 잘. 왜? 중간에 다 팔거나 마이너스 10에서 20% 나오면 또 다 팔고. 여러분 절대 파지 마시고 하나씩 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 자료를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는 겁니다. 자, 넘어가면요. 자, 또 뭐 아까 얘기했던 거. 우리가 그 투자자들이 돈을 못 버는 것 중에 4가지 말씀드렸죠. 나는 시장을 이길 수 있어. 여러분 절대 못 이겨요. 패턴 쉽지 않아요. 군집 행동 이제부터 따라사는 순간 다 털리는 거예요. 위험 회피 너무 빠른 손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4가지만 잘 지켜도 이기는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거는 또 여러 가지 포인트 중에 하나지만 여러분 반드시 적립식 투자를 해야 돼요. 적립식 투자를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거 기본이에요. 기본. 몰빵하면 안 돼요. 자, 포인트 일정 기간마다 지속적으로 정해진 규칙대로 마켓 타이밍을 보지 마세요. 오를까 내릴까에 대한 신경을 쓰는 순간 이 게임은 지는 게임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이해하셨죠? 오늘 오를까 내릴까 너무 올랐네 아니면 보지 마세요. 그냥 자동 적립식으로 일정 기간으로 매번 매수하는 게 승리 포인트 요소 중이에요.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공포가 왔을 경우에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공포가 예를 들어 떨어졌을 때 나는 이때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죄송한 얘기지만 10명 중에 1명 될까 말까입니다. 코로나 때 떨어지면서 주식 산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 다시 1번 상으로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잘 지키면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다. 어떠한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고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라고 해서
계속해서 이런 평단가를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합리적으로 우상향되는 주식일 경우에는 우리가 손실을 많이 하면서 큰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이 점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기초적인 것 같지만 이 기초적인 것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 거고 투자에서 성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1번과 2번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슴속에 새기고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제 걸로 항상 샘플을 이제 보여드리잖아요. 오늘 날짜로. 저는 뭐 이제 계좌가 이제 2개가 있기 때문에 국내 주식 계좌와 관련된 것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가 미국장, 여기가 한국장이에요. 제가 이때 이렇게 100% 높은 수익률을 가졌을 수 있었던 이유는 ETF 위주로 샀죠. 그쵸? 근데 지금 돌아봤을 때 이거를 제가 한 번에 몰빵해서 산 게 아니에요. 적립식으로 꾸준히 증권회사 계좌 어플에 나는 25일 매월 1시에 자동 이체를 해줘 라고 신청을 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달 50만 원씩 적립한 결과입니다. 마켓 타이밍을 본 게 아니에요. 근데 마켓 타이밍을 본 한국 주식들, 삼성전자, 저 이거 제가 왜 샀다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10만 전자 간다고 해가지고 샀어요. 10만 전자. 뒤질 뻔했어요. 지금 또 이거 제일 큰 손실이에요. 뭐 네이버, 이제 떨어진 것 같은데 오를 때 됐다. 카카오, 지금인가? BBIG 친환경, 이게 뭐 문정권 때 산 거고, 뭐 상장, 뭐 해서 뭐 청약, NC소프트, 리니지 M 개발, 화딱지 나죠. 그쵸? 중국, 이제는 앞으로 미래야. 이제 여러분, 이거 타이밍 다 봤더니 다 이렇게 된 거야. 절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1번 원칙, 미국 거를 열심히 사서 모으면 중간이라도 갈 수 있었어요. 이렇게 좋은 수익률 그나마 가져갈 수 있었다라는 것들 여러분들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 국내는 마켓 타이밍을 절대 보면 안 돼요. 이 마켓 타이밍, 이게 어떤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고수가 아닌 이상 이 마켓 타이밍을 보는 순간 내가 투자에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다. 제가 보시는 것처럼 꼬박꼬박 매월 적립을 한 결과가 3년 만에 이렇게 좋게 나타났다.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빨리 정리하고 싶어요. 제 계좌를 보고 반면 교사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사이트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투자는 세계 1등 주식, 주가는 시간이 지나면 우상향이 될 거고요. 조정은 기회입니다. SPY, QQQ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마켓 타이밍 보지 말아라. 분할 적립시 매수, 인플레이션 대응 해지하는 거 이걸로면 충분하다라는 말씀 끝으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오늘은 이제 S&P 500과 QQQ 이기는 방법에서 말씀을 계속 강조를 했는데요. 제가 또 가장 좋아하는 위대한 스승인 이 워렌 버핏 형님께서 말씀하신 6가지 조언을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수익 관련된 이야기예요. 절대로 한 수입에 의존하지 마라. 투자를 통해서 두 번째 원천을 만들어라. 그래서 워렌 버핏 형님은 배당이 나오는 주식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죠. 배당의 1등이 거의 뭐예요? 코카콜라예요. 코카콜라. 배당이 아주 철철철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좋은 소비 습관을 가지고 저축을 열심히 해야 돼요. 제가 저축 강조했죠. 어떠한 투자도 여러분의 급여 30에서 많게는 60% 저축하는 거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투자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3가지를 우선 잘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이 3가지가 안 됐는데 내가 투자를 해서 돈을 벌겠다?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이게 또 본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을 두드려서 테스트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한 바구니에 모든 계란을 담지 마세요. 이렇기 때문에 계속 강조드린 ETF, 한 종목에 몰빵하는 것이 아니라 분산 투자하는 개념으로서 ETF가 가장 효율적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대, 정직함은 매우 값비싼 선물이다. 신용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용. 여러분, 자본주의는 신용사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용을 얼마나 잘 지킬수록 여러분들의 가치와 여러분들의 투자 수익률이 올라갈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들 꼭 한번 우리 큰형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잘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뭐 끝내려면 뭐 자료 준비한 게 너무 많아요. 자, 20대, 30대 가장 노후 준비를 어디다 많이 하냐 봤더니 보니까 QQQ요, QQQ. 나스닥 복페이죠. 미래에셋 QQQ, 미래에셋 S&P 500. 이게 이제 2021년도 기사이긴 하지만 지금 또 변함이 없습니다. 노후 준비, 투자, QQQ입니다. QQQ, QQQ, SPY. 꼭 반드시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투자도 잘해야 되고 노후 준비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지금부터 투자를 했으면 좋겠고요. 반드시 실패하지 않고 이기는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실패를 하면 회복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이 어땠나요? 오늘도 제가 이제 약 25분, 거의 30분 가량 이야기를 했는데 한 사람이라도 이 영상을 보고 좀 변화가 되고 S&P 500과 QQQ에 투자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저는 성공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마음 편한 투자 방법이에요. 사고 잃어버리세요. 시간이 다 알아서 할 겁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한테 다시 강조를 드리고요. 연금과 관련된 문의가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거 왜 안 끝나죠?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